무슨 상처를 입었는가? 그게 배인 상처 같은데. 이놈의 자식이 평생 안 하던 낫지를 하다가 그만. 으이구, 큰 탈은 안 나겠죠? 다행히 상처가 깊진 않아 보이네. 조선 숙종제 위기, 한 고을에 유명한 의원이 있었다. 이름은 유상. 그는 뛰어난 의술로도 유명했지만 한 가지 더 유명한 게 있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약초를 더 구해 보내줄 터이니 잘 발라주면 차도가 있을 걸세. 나리, 이거 별거 아니지만 아닐세. 내 이런 걸 받자고 온 것이 아니니 환자한테나 주게나. 아이고, 아이고, 의원 유상에게 날아온 돌. 왜 그러는 걸까? 아니 저자가? 아이, 그만 두게. 아유, 그나저나 계란 아까워서 어쩌노? 이걸로 값을 쳐주게나. 아유, 나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난 괜찮네. 아니. 그런데 유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이들까지 있다. 대체 무슨 일일까? 아유, 의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예. 돈 걱정은 말고 예, 예. 이 약을 꾸준히 다려 먹이게나. 아유, 그럼요, 그러죠. 아유, 정말. 유상은 의술도 좋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것으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다. 그런 유상을 감시하는 이들은 누굴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공정거래 약속하라! 약속하라! 잡돈은 나와라! 이들은 고을의 의원들이었다. 유상의 공짜 치료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관할을 찾아온 것인데, 사또께서 들어오랍니다. 우와! 가세! 네. 아니, 돈이라도 받던지요. 공짜로 치료를 해주면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래! 맞습니다. 맞아. 인근 고을의 의원이라는 의원들은 그 덕분에 죄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요. 그런데 사또가 바로 유상이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의원이 아니지. 그 사또가 이걸 써도 되는 겁니까? 고을 수령이 된 의원. 그의 비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아니 무슨 병인지 말도 안 해주고 이리 오라고 하면 어쩐답니까? 주상 전하의 병인이 함부로 발설할 수 없어 그러겠지. 아무튼 잘못되면 경이나 치는 게 아닌지 걱정입니다. 너무 걱정 마시오. 뭐 내 차례까지 오겠소. 전국 각진에서 내노라는 의원들이 모인다는데. 아무튼 다녀오리다. 임금이었던 숙종이 병이 나서 전국의 의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 생겼다. 의원이었던 유상 역시 한양으로 불려 올라가게 됐는데, 남인들 쪽에서 병 고치는 의원이 나와선 안 되네. 이번에 잘만 하면 어이가 되는 걸세. 어이가. 서인이고 남인이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한양으로 가던 길에 뜻밖의 사고를 당한 유상. 인적 없는 산속에서 위험에 처하고 만다. 얼마 후 낯선 집에서 눈을 뜬 유상. 여기 어디지? 할미가 이 칼로 맛난 고기 떼다 구워줄 테니까 기다려. 고기? 설마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란 유상. 나쁜 곳에 끌려온 것이나 아닌지 방밖을 내다보는데 웬 아이를 보고 크게 놀라고 만다. 대체 뭘 본 것일까? 그때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왜 여기에? 아니 어쩌다 이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대. 내가 지나다 못 봤으면 꼼짝없이 죽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드시오. 저기 어르신, 제가 한양을 가야 되는데 혹 길 좀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례는 후하게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는 게 어려울 건 없지. 그렇지만 지금은 못 가네. 어두워서. 이거 드시고 몸 추스리고 날 밝으면 그때 가시게. 아, 예. 저기 아이가 있는 것 같던데. 내 손주인데 아유 신경 쓸 거 없어. 응. 아이고 산속이다 보니까 변변히 차릴 게 없네. 그래도 좀 드시오. 응? 예, 괜찮습니다. 아니, 저건 뭔데? 저렇게 혼자만 먹어? 늙으니까 소화가 잘 안 돼서 그래. 뭐 냄새라도 나나? 아우, 지독하네, 지독해. 아우. 아이고. 시체탕이 다 되었군. 시체탕이요? 아니 우리 손주 줄 건데 왜 궁금한가? 좀 보여줄까? 이 감꼭지를 말려서 달인 거라네. 저기, 제가 의원인데 혹 집안에 환자가 있으면. 할머니. 아이고 왜? 아이고 들고 계슈. 응. 그 후 노파가 차려준 밥을 먹고 잠이 든 유상. 그런데
유상은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할 수 없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는데 며칠 후 궁에 도착한 유상은 숙종을 진찰할 순서를 기다리게 됐다. 남인들이 꼭 해내야 돼. 내 사찰에도 썼지만은 주상전하의 병을 고치는 의원이 남인 쪽에서 나와서 난이 되네. 그리고 말일세, 만에 하나 주상전하께서 잘못되신다면 그 또한 우리 쪽 의원에선 아니 되네. 그걸 어찌 장담합니까? 임명은 제천인데. 이 사람 어찌 이리 자신이 없어서야. 그나저나 주상전하의 병명이 뭡니까? 뭐 그거 알아야 대책을 세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주상전하의 병명을 함부로 발설해서는 아니 되는 건 알지? 예. 당파 싸움이 심했던 숙종 제위기에 서인과 남인은 서로 자기 쪽 의원이 숙종의 병을 고치길 바라고 있었다. 예? 자네 이 두 어깨에 우리 서인의 운명이 달려있네. 주상전하의 병을 고치기만 한다면은 자네 인생은 달라지는 걸세. 저는 어딜 가는 겐가? 난 기권이네. 기권. 기권이라니? 주상전하의 병환이 뭔지 몰라서 묻는 겐가? 자네도 들었는가? 다들 쉬쉬하고 있지만 어디 숨겨질 일인가? 그 병은 잘 고쳐야 본전일세. 자칫 잘못하면 내 목이 달아나고. 아무튼 난 그 뒷감당 못하네. 못해. 대체 숙종이 무슨 병에 걸렸기에 이러는 걸까? 전하! 전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다음 의원드시오. 의원밖에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숙종을 진찰하게 된 유상. 숙종이 걸린 병은 천연두였다. 사망률이 매우 높고 치료가 된다 해도 얼굴에 흉터를 남기기 일쑤였다. 내 웬만한 탕약은 다 먹었고 침도 맞을 만큼 맞았다. 자, 네가 내릴 처방은 무엇이냐? 그때 유상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으니 시체탕이 다 되었군. 아니 우리 손주 줄 건데. 노파의 손자 역시 천연두를 앓고 있었던 걸 기억해낸 유상. 전하, 시체탕은 들어보셨는지요? 시체탕? 감국지를 말려 달인 탕제 이유인데 그 약이 천연두에 효험이 있단 말이냐? 잘못되면 네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데 자신 있냔 말이다. 의원이 어찌 환자 앞에서 병이 두려워 도망을 치겠습니까? 절 믿고 보름 동안만 들어보시지요. 시체탕을 다려 숙종에게 올린 유상. 과연 그의 처방은 숙종을 낫게 할까? 유상은 약속한 보름의 시간 동안 숙종의 곁에서 정성을 다해 천연두를 치료했다.
그리고 약속한 보름 후. 전하, 옥체와 용안이 어떠하십니까? 이럴 줄 알았습니다. 산삼을 드시게 해도 모자랄 판에 그깟 감꼭지가 웬 말이란 말입니까? 하여튼 서인들이 하는 짓이라군. 아직 결과는 모르는 거 아니오? 그러면 남인들이라고 별 수 있었어? 실록에는 유상이 그만의 약을 써서 숙종의 천연들을 깨끗이 낫게 만들었다 전하고 있다. 유상을 너희에 올리고 동지중 추사에 임명하도록 하라. 송구하오나 전하, 소신은 그냥 고향에서 의원 노릇하며 조용히 지내고 싶사옵니다. 그래. 하지만 내 병을 이리 고친 공로가 있는데 그럴 수야 있나? 유상이 원하는 고을에 수령자리를 두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중인이었던 의원 유상이 수령에 임명된 것은 그야말로 파격적인 인사였다. 내가 사토가 됐다고 하면 마누라가 좋아 죽겠구만. 돌아보는 순간 네 목이 날아갈 것이다. 수령 부임을 위해 돌아가는 길, 유상이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너에게 시체탕을 알려준 게 누구인지 바른 대로 구하라. 그게 유상에게 배우가 있을 거라 여기는 듯한데 그래, 뭐라고 하더냐? 유상을 습격한 괴한은 남은 세력이 보낸 수하였다. 그것이 어서 구하지 못할까? 그렇게 유상이 겪은 얘기를 전해 듣게 되는데 아이고, 시체탕이 다 되었군. 시체탕이요? 아니, 우리 손주 줄 건데. 그자 역시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전하께서 효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노파가 신선이 아니었을까 짐작만 했을 뿐이랍니다. 이런. 송구합니다. 너무 혼맹랑한 얘기라. 그래서 그전 어찌 됐느냐? 죽이지 말라 하여 그냥 보내는 주었으나 지금이라도 쫓아가 당장 처리해버리는 게. 됐다. 지금 죽이면 우리가 서인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전하의 마음도 이번 일로 서인 쪽으로 기울었으니 때를 기다려 봐야지. 일 년 후 유상은 수령으로 부임해 고을 일을 돌보고 있었다. 여보세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니, 왜 이러세요? 아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이 양반이. 솔직히. 유상은 수령이 된 뒤에도 자신의 의술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돕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다. 돌아오셨네. 아이고 이제 살으셨네 이제. 사도나리, 궐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전하께서 병환이 나셨는데 지금 백약이 무효일세. 서둘러 상경해야겠네. 또다시 숙종이 무슨 병인지도 모른 채 치료를 하러 한양에 가게 된 유상.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죽은 듯 조용히 살라 했거늘. 왜 또 이러십니까? 이번에도 신선인지 노파인지가 무엇을 말해주더냐. 그리 용한 신선이라면 주상 전하께서 무슨 병에 걸리셨는지 어떻게 치료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었을 터. 그게... 한 번은 거짓으로 넘어갔을지 모르겠으나 이번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신선이 알려줬습니다. 그 병이 어찌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걸 드시면... 네 말이 참인지 한번 시험해 보마. 만일 거짓일 땐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연 유상은 숙종의 병과 그 치료법까지 맞출 수 있을까? 귀한들은 다른 어의를 통해 유상이 말한 처방을 숙종에게 올리게 했다. 그런데 숙종의 병은 급체였다. 유상은 어떻게 그 병을 미리 알고 약을 처방해 병을 낫게 한 것일까? 그리고 유상은 과연 무사히 풀려날 수 있을까?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린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것이... 주상 전하께서 평소에 즐겨 드시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천연두를 치료한 후 잠시 숙종의 곁을 지켰던 유상. 난 고기보다 이 두부를 닭국에 끓인 게 더 좋단 말이지. 전하, 아래옥기 황공하오나 입은 즐거우나 소화를 잘 못 시키니 그 음식은 삼가는 게 좋사옵니다. 숙종이 소화를 잘 못 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유상은 병을 짐작했던 것인데 아니, 저건 뭔데 저렇게 혼자만 먹어? 늙으니까 소화가 잘 안 되네. 근데 드시는 물은 뭡니까? 아이고, 이거 쌀뜨물. 쌀뜨물이라네. 이 두부에 쌀뜨물을 부으면 두부가 다 녹는다네. 아직도 신선 타령이야?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다른 이가 오기 전에 여길 떠나시오. 고맙긴 한데 갑자기 왜? 그때 낮에 다쳤다던...
괴한 역시 유상에게 치료를 받았던 환자였던 것. 이걸로 빚은 갚았소. 그러니 다른 곳으로 떠나 조용히 사시오. 다음번에 만났을 땐 이리 풀어주지 못할 것이오. 또 한 번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유상. 치열한 당파 싸움에 2번이나 고초를 겪은 유상은 결국 아내와 함께 떠나기로 했다. 근데 말이에요. 그 시체탕이니 쌀뜨물이니 하는 거 그 진짜예요? 정말 신선이라도 만나신 거예요? 글쎄 뭐 그거야 듣는 사람만 아니겠소? 진짜인지 거짓인지. 이제 어디로 가요? 뭐 어딜 가든 내 도움 필요한 환자 없겠소. 갑시다. 천연두를 고친 것으로 유명한 의원 유상에 대한 기록은 숙종이 세상을 떠나면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물론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가 만약 수령 임명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큰 탄압을 받았거나 목숨까지 잃었다면 그의 이름이 훨씬 더 부각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또한 저술이라도 남겼다고 한다면 후세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를 일이죠. 많은 명의들이 당시 의원을 천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도 했었는데요. 의원 유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천연두 치료에 헌신한 의원 유상의 이야기는 신선에게 의술을 전수받았다는 이야기로 청구야담이라는 책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인. 지척에서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하는 부부. 그 애틋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숨털도 안 가셨는데 벌써 새색시가 되시다니요. 괜찮다. 안 꺼라. 우리 가문이 이제 전하와 겹사돈을 맺게 됐구나. 오늘로 너도 왕실의 일원이 되니 몸가짐 마음가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예, 아버님. 연산군의 처남 신수건, 그의 딸과 혼이 날 상대는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이었다. 너를 위해 서두른 혼사다. 주상의 처남이 대군의 장인이 되니 주상이 대군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테지. 그 건방지님,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마. 이놈의 발다리에 찔러 동서남북 사방으로 던져버려라. 예, 전하! 주상의 이복 아우로 태어난 너를 그 가문이 울타리가 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진성대군은 1살 연상의 신씨를 아내로 맡게 되는데 어쩐지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어마어마께서는 늘 나를 걱정하셨어요. 이복 형님인 전하께서 날 해치기라도 하실까 봐요. 내가 혼인에
어마마마께서 근심을 더신 듯하니 그 근심이 부인에게 옮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군마마 편이 되드릴게요. 아무도 대군마마를 해치지 못하게요.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 짓눌려 지내온 진성대군에게 신씨와의 혼인으로 이룬 가정은 안식처와 다름없었다. 어마마마 치마폭에선 벗어났으니 앞으로는 처의 치마폭에 싸서겠구나. 네 처가 중전의 조카이니 넌 그러니까 내 아우이자 조카 사이구나. 이 판! 그 족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오? 왕실이 더 튼튼해졌다. 그리 여겨주시옵소서 전하. 예. 형제지간에 인척관계까지 맺었으니 대구는 주상께 가장 충성스런 신하가 될 겁니다. 받아라.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지. 예, 전하. 헌데 착오로 배신할 놈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데 있다지. 지켜보마. 가슴이 딱 트이는 것 같소. 이런데 처음 와보십니까? 나는 궁궐은 개구리였으니까요. 평범함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왔던 진성대군. 저 부인, 저 길고 허연 막대기는 뭐요? 엿이라는 건데 맛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골라보세요. 신씨와 혼인을 해서야 만나게 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의 맛이었다. 뭐가 이리 달고? 부인,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요. 그리 좋습니까? 이리 고운 다홍색은 처음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걸로 뭘 하실 겁니까? 아껴뒀다가 20살이 되면 새말을 지어입을 겁니다. 칠 년의 시간이 평온하게 흘렀다. 어떻습니까, 대군마마?
그때 그 비단으로 지은 치마입니다. 참으로 곱고 맵시가 나오. 대군마마, 손님 오셨습니다. 진성대군을 찾아온 이는 박원조, 연산군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는 인물이었다. 궁궐에 계실 분이 연통도 없이 어인일입니까? 대금마마, 전하의 생모인 패비 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이 전해졌습니다. 패비가 사약을 받았을 때 입었던 적삼이 전하 손에 쥐어졌으니 복수의 피바람이 불 것이옵니다. 복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패비 윤 씨를 모함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여 주상이 선왕의 후궁을 두 분이나 때려 죽였습니다. 선왕의 후궁이면 서모고 서모도 어머니인데 그리 잔인하게 죽이다니요. 그 소식을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할 필요가 있어. 전하의 광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나는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습니다. 대금마마, 돌아가 드십시오.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끈도 고쳐 쓰지 말라 했습니다. 이곳 대군의 사저가 오얏나무 아래임을 어찌 모르시니까? 어떠한 사유로든 다시는 발걸음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진성대군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신씨는 능히 헤아리고도 남았다. 나는 비겁합니다.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임에도 살겠다고, 살아남겠다고 귀도 막고 입을 닫으려 하고 있잖소. 괜찮습니다. 좀 비겁하면 어떻습니까? 다 괜찮습니다. 얼마 후 군사들이 진성대군의 집으로 몰려와 둘레를 에워쌌다. 무슨 일이냐? 병사들이 잔뜩 몰려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뭐라? 귀신, 전하께서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낸 것이오. 석야범에게 일러라. 친정아버님께 속히 가서 이 상황을 알려드리라. 헌데 마님, 병사들이 아무도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일단 나가보거라. 막연히 품고 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닥친 것일까? 어찌 그러십니까? 엄빈 과정이 이복 동생 둘을 죽였어. 이제 내 차례요. 전하께서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이오. 대군, 침착하십시오. 대군마마! 대군마마!
군사를 보낸 이는 과연 누구일까? 진성대군을 해치려는 적군일까? 지키려는 아군일까? 야심한 시각이 무슨 일입니까? 대군마마, 폭군을 패하고 대군마마를 보위에 올리고자 하옵니다. 박원종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진성대군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소. 대군마마, 부디 나라와 백성을 위해 결단해 주시옵소서. 결단해 주시옵소서. 진성대군과 신씨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반정으로 폐위된 연산군은 강화도에 유배됐고 2달 후 세상을 등진다. 한편 진성대군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가 바로 조선 제11대 왕 중종이다. 전하, 보위에 오르시면 경하드리옵니다. 부디 성군이 되시어 배주 시대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전하. 그 시각 왕이 된 지아비를 궁궐에 두고 신씨가 찾은 곳은 친정집이었다. 그런데 시신이 돼 있는 친정아버지 신숙은 아버님, 아버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상대감께서는 여식과 여동생 중 누가 중합니까? 여식은 1촌이고 동기는 2촌. 촌수로 따져도 동기보다야 여식이 가까우니 마땅히 처남보다야 사위가 먼저겠지요. 처남이 왕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소. 나는 매부이기 이전에 신하이니. 왕이 법군이라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용포를 입었다고 해서 다 왕은 아니니까요. 궁이 주인을 바꾼다. 감히 왕의 처남 앞에서! 지금은 왕의 처남이시지만 차기 왕의 장인이 되실 수도 있지요. 좌상 대감께서 용산까지 가는 길을 터주신다면 피를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차라리 내 목을 베시게! 신수가는 이미 임금으로 섬긴 매부를 폐하고 사위를 왕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뜻을 밝히며 박원종의 제의를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중종 반정 당일 거사가 이루어지기 직전 신수군은 암살을 당하고 만다. 신수군이 반정에 가담하라는 회유를 거부하자 계획이 누설될 것을 우려한 반정 세력이 그를 살해했던 것이다. 미안하오, 부인.
의의 오르심을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장인어른의 피로 물든 곤룡포를 입고 어찌 그런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요. 울지 마셔요. 눈물은 신첩이 흘린 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에도 가슴에도 슬픔을 담아주지 마세요. 나는 궁궐이라는 무대에 있는 광대요.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하께서는 지존이십니다. 신하들이 내게 곤룡포를 입히고 익성관을 씌워 용성에 앉혔어. 수틀리면 언제든 내쫓아 유배를 보내겠지요. 그래도 지존입니까? 신수군의 여식을 중전으로 책봉해서 아니되옵니다. 그게 무슨 연유라도 있어? 신수군은 패주의 채축군으로 적패 중의 적패이옵니다. 그런 인물의 혈육을 중전으로 삼는다면 패주의 시대를 청산했다 어찌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나더러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라는 것인가? 어떻게 조강지처를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신들은 임금도 내쳤사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처음으로 신하가 임금을 바꾸었지. 그런 엄청난 일을 또 저지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반정 세력은 자신들이 제거한 신수군의 딸이 중전이 될 경우 후환이 있을 것을 염려해 폐위를 주장했다. 어린 나이에 맺은 100년의 가약, 죽음이 갈라놓는 날까지 함께하리란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조강지처였다. 과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소신들의 충언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각자 사화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패비 윤 씨의 피 묻은 적선만 남아있지 않았어도 그런 끔찍한 피바람은 피할 수 있었사옵니다. 신수군의 여식이 바로 그 피 묻은 적삼이옵니다. 과인은 왕이요. 신하가 왕에게 명을 내릴 수는 없어. 이자가 왕인 게 문제였구만. 여봐라! 이자의 용포를 벗겨라! 예, 대감마님. 놔라! 이건 놔라 이놈들아! 놔라! 안돼! 안돼! 어찌 그러시옵니까, 전하? 나쁜 꿈을 꿨어. 마음 편히 가지십시오. 전하 곁엔 신첩이 있지 않사옵니까? 전하, 결단하셨습니까? 반정 공신들이
오늘 회합을 할 예정이옵니다. 전하의 뜻을 어찌 전하면 될까요? 신 씨의 거취와 관련해 중종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째 되던 날, 잊지 마. 기억하십니까? 전하께서 빚 걸고 온 비단을 사주셨을 때 20살이 되어 처음으로 치마를 지어 입었을 때 전하께서 다정한 눈빛으로 신첩을 바라봐 주셨을 때 신첩 참으로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지아비는 왜 이름 없는 필부가 아닐까? 서방님이라고 스스럼 없이 부르고 서로의 주름살을 가엾이 여기며 그리 늙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시오. 내 필부가 될 용기는 없지만 언젠가 진정한 왕이 되어 반드시 그대를 내 옆에 다시 앉히겠소. 신첩을 잊으시라는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아비가 왕이 된 후 8일째 되던 날, 신 씨는 그의 곁을 떠나야 했다. 중종이 반정 공신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신 씨를 폐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부인. 경복궁이 한눈에 보이는 인왕산 기슭. 신 씨는 매일 바위에 올랐다. 그곳에 서면 그리운 지아비가 해녀 자신을 봐줄까? 하지만 서방님! 애끓는 바람은 슬픈 전설로 남았다. 훗날 당경왕후가 되는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신 씨의 사연이 담긴 바위는 경복궁이 보이는 인왕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주름이 잡혔다고 해서 일명 치마바위로 불리는 바위인데요. 당경왕후는 끝내 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종 승하 이후 13년이 지난 71세의 한많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 200년이 지난 영조 때에 와서 왕비로 공인되게 되는데요. 당경왕후가 쫓겨난 것이 중종의 뜻이 아니었음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제 파리가 갑자기 파리가 달려드는 거. 다리 하나 좀 뻗어주실래요, 그냥? 다리 하나 더 뻗어주실래요? 저기 할 때. 전화! 아직 안 시켰는데. 내가 시켜야 될 거야. 대답하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